그리고 아드님이 아마 이 과거를 보다 보면서 이제 물어봤던 질문인가 봐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아니면 뭐 시내에서도 터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터널은 하나같이 저렇게 아치형이냐, 사각형으로 딱 심플하게 지어도 좋을 텐데 아치까지 하려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건설하기도. 근데 왜 아치형이냐, 요걸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유가 있겠죠? 그냥 판판한 종이잖아요. 볼펜을 놓고 놔보세요. 그럼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볼펜인데 제가 이렇게 하고 올리면은 버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뒤집혀 있는 게 아치. 터널의 윗부분이 여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누르면 이 힘을 버티는 게 종이가 이쪽 방향을 버티는 힘밖에 없으니까 버티기 어려운데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눌려도 그 누르는 힘의 이쪽 방향 성분, 이 종이 자체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렇게 휘면은 튼튼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찢기는 힘이 이 얇은 데를 이렇게 바로 찢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고, 이쪽으로는 지금 얘가 두껍기 때문에 찢기는 힘이 작용을 하더라도 버티는 거죠. 여튼 아치형으로 했을 때 위에서 받건 약간 사선에서 받건 이 압력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치형이다. 이 아치형 모양이 도대체 어떤 수학의 방정식을 따라야 하는지 물리학의 역사에 꽤 유명한 문제였어요. 대표적인 게 진주 목걸이. 진주가 여러 개 매달려 있는 걸 줄로 연결한 다음에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진주 목걸이가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곡선의 모양이 있잖아요. 삼각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휘잖아요. 아, 그렇죠. 이 곡선의 방정식이 뭔지. 처음엔 이걸 그냥 포물선, 2차 함수 방정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요 함수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2차식이 아니고요.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로 나와요. 그 사이클로이드 그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수선이라고 해요. 현수라는 게 드리운 현이란 뜻이거든요. 요 모양. 그 현수선의 모양이 이렇게 결정돼요. 그걸 만든 다음에 뒤집으면 그게 아치. 그래서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건축물의 아치 구조를 설계할 때 정말로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늘어 세워서 한 다음에 요거를 뒤집어서 설계해요. 그게 이제 가장 터널 같은 데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아치형이다. 야구장 같은 데 돔 구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돔도 약간 아치형이잖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이탈리아의 판테온 그런 거 보면 엄청 넓잖아요. 그 넓은 공간에 지붕을 만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용했죠. 특히 이제 가운데 쪽에 무슨 저 기둥을 세울 만한 사정이 안 예, 된다면 기둥이 없어도 버티는. 그 석굴암에 이것도 아치형이에요. 해외여행 같은 거 갈 때 어쨌든 짐 부피를 줄이려고 팩 같은 데 넣어서 이제 공기 쫙 빼잖아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무게보다 어쨌든 공기 무게는 좀 빠졌으니까 좀 더 가벼워야 되는데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지.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공기도 무게가 있거든요. 1m, 1m, 1m 되는 1세제곱미터의 공기의 질량이 그래도 1kg 정도 돼요. 굉장히 무겁네. 네, 그런데 캐리어 크기의 부피를 찾아보니까 0.05 세제곱미터 정도여서 캐리어 전체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낸다고 하더라도 50g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건 맞다는 거고요. 압축팩을 이용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안에 옷이 포함하고 있는 공기를 뺐기 때문에 줄어드는 공기의 무게가 있고요. 근데 압축팩도 무게가 그러게 있거든요. 압축팩 무게가 더 무거울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압축팩이 몇십 g이래요. 이만한 캐리어에서 공기를 다 빼봤자 50g인데 그 압축팩 요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뺀다고 해서 사실 몇 g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거워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몇십 g 정도의 차이를 갖고 공기를 빼면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건지, 그건 또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한 게,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옷을 손에 들고 있으면 푹신푹신하다는 게 뭐냐면 누르면은 변형이 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손바닥하고 푹신푹신한 옷 사이의 접촉 면적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공기를 빼서 어느 정도 신축성이 없게 딱딱한 느낌이 될 정도로 줄여서 올려놓으면 접촉 면적이 줄어드니까 압력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실제 몇십 g 정도의 질량의 차이 때문에 무겁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접촉 면적이 줄어들어서 압력이 늘어난 걸 이분이 무겁다고 느끼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지 않을까요? 이분이 압축팩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캐리어 전체를 생각한 거라면 당연히 부피를 줄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옷의 질량은 늘어나잖아요. 저는 이 질문 봤을 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압축팩을 쓰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짐이 좀 뚱뚱해지니까 여기저기 고르게 캐리어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압축팩을 써서 부피를 줄였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질량에는 별로 차이 없겠지만 무게의 어떤 균형, 쏠림엔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질량은 같더라도 내가 들었을 때 무게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에 따라서 내 팔이 견뎌야 하는 힘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들기 버겁다, 오히려 골고루 퍼져 있을 때보다 어딘가 한쪽으로 질량이 쏠려 있을 때 뭔가 힘이 들어가는 게 더 괴롭다라고 느낄 여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결국
결국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무겁다 가볍다 할 때 결국 근육에서 오는 우리 몸에서 오는 자기 수용 감각을 통해서 이 무게를 그쵸. 짐작을 할 텐데요. 압축팩처럼 압축된 굉장히 고밀도의 그 상황은 별로 우리가 흔하게 모델링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우리 근육이 준비가 안 돼서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이 들어와서 오 무거워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한 옷더미를 봤을 때는 무겁겠다 하고 이렇게 근육이 힘을 쓸 준비를 더 많이 할 텐데 아, 부피를 보고. 네, 근데 이거는 조그마하니까 오 가볍겠지 해서 근육이 별로 이만한 옷하고 질량은 네. 거의 네. 같으니까 네, 네. 우리가 무겁다고 근데 대체로 하여튼 수건 1kg 정도를 만약에 이렇게 싸서 한 손에 드는 거랑 1kg짜리 아령 이렇게 딱 드는 거랑 보면 아마 아령이 훨씬 무겁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이제 닿는 면적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니까 그게 아마 좀 가장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드는 방법을 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뭐 이런 거 말고 돌면서 들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뱅뱅 돌면서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한쪽 팔로 들어서 막 낑낑거리면서 어렵게 갔던 것도 예전에 제가 수박 심부름 할 때 주로 그렇게 했거든요. 수박을 계속 돌리면서 옵니다, 집까지. 그러면 훨씬 가벼워져요. 근데 가벼워질 것 같지 않은데? 무겁다 가볍다를 떠나서 그럼 힘이 덜 든다. 그 말이 안 돼요. 돌리면 일하는 게 아니라 노는 것 같아서 가볍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책가방도 이렇게 돌리면서 가면 가볍다니까요? 와, 이거 안 해보셨나? 아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게 중심의 위치가 사실은 회전축으로부터 이제 얼마나 가깝냐가 되게 중요해서 네. 짐도 캐리어에서 예를 들어서 압축 안 하면 이게 밑으로 쭉 바퀴 쪽으로 쏠리니까 그쵸. 네. 가벼울 수 있는데 압축하면은 무게 중심이 살짝 위로 올라갈 수 아까 얘기하신 있으니까 것처럼. 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돌릴 때도 뭔가 무게 중심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아 잠깐 돌리면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돌리면은 사실 이 회전축에서 먼 방향 쪽으로 물질 분포가 바뀌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포크는 커지겠구나. 힘도 커지네. 그럼 커져야죠. 커져야 되는데. 수박을 이렇게 돌리죠. 제 몸은 약간 뒤로 이렇게 갑니다. 아 가능해요. 그렇죠. 팔 힘이 아니라 보통 똑바로 걸어서 들 때는 팔이 이 무게를 다 버텨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돌리니까 내 몸이 저 반대로 작용하는 힘 토크가 얘를 상대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몸무게가. 오. 팔이 덜 아프다라고 해야 실생활에서 안 해보신 분들의 참 문제점입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뒤로 가면은 가볍겠어요. 네. 팔은 덜 계속 무겁겠어요. 투포한 준비 자세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약간 투포한 느낌이에요. 심지어는 수박도 한쪽에 뭐 예를 들어 10kg짜리잖아요. 한 손에 10kg짜리 하나 드는 것보다 양손에 10kg짜리 두 개 드는 게 더 나아요. 무거운 걸 양손에 드는 건 그래도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한쪽만 들려면 넘어가는 아, 토크를 네. 제 근육이 토크를 만들어서 상쇄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내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물리학자 한 분이 더 있으니까 너무 좋아. 여튼 그렇게 무게 관련해서는 하나 해결을 했고요.